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도마네TV 한효 대표입니다. 자, 요즘 시장은 어떤 종목을 추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추천주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공부 삼아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삼성이 찜한 바이오 ETF 편입 종목 GI 이노베이션 그리고 알테오젠을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미국의 기업 비만 치료제를 가지고 대박난 그런 기업들이 두 개 있습니다. 둘 다 미국 기업은 아니지만 하나는 노보노디스크, 그 다음에 이제 일라이릴리라는 기업입니다. 주가를 보시게 되면은요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 일라이릴리의 주가 차트인데요. 최근에도 호재가 좀 발생하면서 급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가 우리 심혈관 치료까지 할 수 있다. 거기에 대한 임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보노디스크 역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인데 노보노디스크보다는 일라이릴리의 주가 흐름이 좀 더 강한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몇 개 있죠. 그 중에서 삼성의 바이오 ETF, 액티브 바이오 ETF가 편입한 한미약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약품은 수원 쪽에 대규모 연구센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되겠죠. 쭉 가다 보면 아주 크게 보이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들은 일랄리라든가 그 다음에 노보노디스크 둘 다 당뇨병 치료제죠. 인슐린을 개발하다가 자 비만 치료제를 확장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바로 GLP-1이라는 이 작용을 통해서 비만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이 비만 치료제를 적용하고 있는 GLP-1이라는 것은 바로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1이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GLP-1 유사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거는 인슐린의 분비를 증가시키고요. 그 다음에 체내에 있는 호르몬 GLP-1 이과 유사한 그런 작용을 나타내는 약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글루카곤 펩타이드의 조직이 있을 건데요. 이 조직에 번역하는 그런 과정에서 유래하는 30개 또는 31개 정도의 아미노산 길이의 펩타이드 호르몬이다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이 펩타이드라고 하는 것은 수십 개 이상이죠. 수십 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아미노산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가장 낮은 단위가 되겠고요. 그것이 연결된 부분이 바로 펩타이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략 이런 그림과 같은 구조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인슐린 분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이 GLP-1은요, 인슐린의 분비를 강화해서 포도당에 의존하는 그런 방식으로 혈당 수치를 낮추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음식을 먹었을 때 혈당이 올라가죠. 이 혈당이 올라갈 때 장에서 분비되는 그런 호르몬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대로 돋고 그리고 혈당을 올린다라고 하는 이 글루카곤의 분비를 억제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GLP-1이라는 이것이 이제 혈액을 타고 내신경으로 이동하게 되면 쉽게 얘기해서 포만감을 일으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GLP-1과 당뇨병 이 상관관계를 그림으로 이렇게 나와주고 있는데 딱 보면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그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요. 어떻게 하면 이 GLP-1이 갑자기 또 비만 치료제가 될 수 있을까? 한번 그 원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약품의 이 기전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식물을 설치하게 되면요. GLP-1이 분비된다고 말씀드렸고 이것이 이제 뇌에 우리가 이제 배고프다 이것을 줄여주는 그런
신호를 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체내에 있는 GLP-1은 우리 몸에서 반감기가 있어요. 이 반감기가 1, 2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분비되자마자 혈중으로 가서 대부분이 분해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방 배가 고파오고 또 밥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것을 잘 분해되지 않게 개발한 것이 바로 GLP-1 유사차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감기가 13시간가량 유지되도록 호르몬 내에서 구조를 바꿈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걸 통해서 비만 치료제로 가능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용량을 증가했더니 이 용량을 증가했더니 체중 감소에 영향을 준다는 그런 사실이 밝혀진 거고요. 그 후부터 본격적으로 비만 치료제로 자리 잡게 됐고 그것을 가장 먼저 한 기업이 바로 노보노디스크 삭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이 삭센다라는 것은 그 원래 이 약은 당뇨병 치료제였겠죠. 근데 이렇게 이제 체내에 이제 맞으면서 하는 그런 이제 비만 치료제로 확장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이 기업들 두 개가 급등했던 이유는요. 비만 치료제는 의료보험이 안 돼요. 그렇게 비쌉니다. 그죠? 비싸니까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좀 맞게 하면 좋을 텐데 좀 비싸죠. 그런데 이걸 이제 의약품으로 되게 되면 그래서 이거를 심혈관 치료에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약품으로 됐을 경우는 의약품으로 됐을 경우에는 의료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더 많은 사람들이 비만 치료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방향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급등했다는 거죠. 자, 노보노디스크가 발표했던 걸 보게 되면요. 주 1회 피하 주사를 하게 됐을 때 위약군 대비해서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20% 정도 감소했다라고 나왔고요. 그리고 당뇨병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없는 사람들의 심혈관 그 위험 감소를 보여준 첫 사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노보노디스크라든가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미국 그런 서양인들의 체질에 맞게 임상을 해왔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사람들에게 얼마만큼 효과 있는지 확인되기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미약품이 한국인의 체질에 맞는 그런 비만 치료제를 개발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미약품은요 독자 플랫폼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랩스커버리라는 걸 가지고 있는데요. 이걸 가지고 이 플랫폼을 가지고 10개 이상의 약을 개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랩스커버리를 적용하게 됐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투여할 거를 더 긴 그런 투여 기간으로 늘릴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한미약품이요, 이 사피온이라는 빅파마의 이 에피글레나이트라는 이 심혈관 치료제를 수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피온이 경영 전략이 바뀌면서 반환을 해버렸죠. 그래서 한미약품의 주가가 그동안에 상당히 힘든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한미약품이 바로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것이고요. 식약처에다가 임상 3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랩스커버리가 뭔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랩스커버리는요, 약물의 반감기에 작용하는데요. 반감기가 짧은 의약품을 생체 내 지속성을 최장 1개월까지 늘릴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플랫폼이라는 것은 하나의 약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다 확장해서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반감기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반감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약 효과가 줄어든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반감기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걸 늘리겠다라는 게 바로 랩스커버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몸에서 약물이 빠르게
분해돼 버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하나는 그냥 양으로 갖다 밀어붙이는 겁니다. 많이 투여하는 거죠. 자, 많이 투여하게 되면 간에 무리가 오게 되겠습니다. 또는 약물 가공을 통해서 분해 속도를 늦출 수 있겠죠. 바로 랩스커버리는 후자 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랩스커버리의 핵심은 바로 링커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물을 고분자 물질, 고분자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 고분자 물질하고 링커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의 크기가 좀 크다고 하더라도 약효과를 좀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되겠고요. 보시게 되면 자유도가 높은 링커 기술이다. 이런 내용이 좀 있고요. 효과는 좋고 부작용을 낮춘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바이오 신약 반감기가 획기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 한미약품은 랩스커버리 플랫폼으로 만든 첫 제품, 호중구 감소증 치료제 롤론티스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작년에 FDA로부터 최초로 시판 허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바로 이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바로 이런 기술을 한미약품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한미약품은 최근에 사편으로 받았던 반환받았던 기술이 있죠. 자, 이 기술을 통해서 이게 이제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먼저 개발을 했던 거예요. 자, 뭔가 다르죠? 노보노디스크라던가 이런 당뇨병 치료제는 당뇨병 치료제로 하다가 비만 치료제로 개발했고,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다가 심혈관 치료제로 개발이 되는 거죠. 자, 반면에 한미약품은 먼저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개발하다가 이걸 비만 치료제로 돌린, 자,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당뇨병이 없는 비만 성인 당뇨병이 없어요. 420명을 대상으로 체중 감량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대규모 임상이 있었어요. 임상 3상에서 심혈관 그리고 신장 질환 위험에 좀 유의미하게 감소시켰다라는 그런 또 임상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대략 4,000명 이상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임상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결과를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약군 그리고 투여군 대비해서 에페글레나이티드 투여군에서 주요한 심혈관계 질환 발생률이 27% 그리고 95%의 신뢰 구간을 기록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신장 질환 발생률은 32% 정도로 우월하게 감소했다라고 요 그래프를 통해서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미약품이 만약에 이게 비만 치료제로 잘 된다라고 하면 이미 심혈관 치료제로 개발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노보노디스크가 급등했던 것은 심혈관 질환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됐고, 이게 된다라면 의료보험에 등재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유 때문에 급등한 거죠. 자, 그런데 한미약품은 이미 심혈관 질환 치료제로 먼저 개발을 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혈관 질환 치료 부분에서는 한미약품이 더 앞서 있고, 비만 치료제 부분에서는 아직 한미약품은 초기 단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미약품의 차트인데요. 아주 오랜 기간 예전에 엄청나게 떠들썩했었죠. 사피온의 수조 원대의 기술출을 하면서 주가가 폭등했었는데 무려 지금 2015년이니까요. 지금 몇 년입니까? 2023년이죠. 8년이죠. 8년 동안 주가가 계속해서 조정을 받아왔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요 상단의 모습을 좀 돌파하는 그런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딱 기술적으로는 뭔가 좀 유의미한 그런 변화는 좀 발생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요즘 시장 자체가 이런 정상적인 분석을 가지고 돈을 벌 수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
여러분들께 이 종목을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투자의 참고로만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한동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